마마. 원자가 잠이 들었사옵니다. 어찌나 곤히 자는지 깨울 수가 없어요. 원자가 어찌나 착한지 보채지도 않아요. 그 눈을 꼭 감으시고 새근새근 잘만 주무십니다. 마마, 원자 아저씨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조에서 원자 아저씨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머니, 참 딱도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보셨습니까? 원자를 한번 안아보세요, 어머니. 아직도 열이 안 내렸는지 온몸이 뜨겁습니다. 자요, 어머니. 내 말이 틀렸습니까, 어머니? 예, 마마. 산 사람처럼 따뜻하십니다. 여염집 안악이 아니고 이 나라의 중전입니다.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전이 실성을 했다고 해서야 어디. 대원님께서는 참으로 냉정하십니다. 어린 중전을 부추기는 무리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원자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중전을 폐하겠습니까? 국모의 자격이 없으니 그리 못한다고 할 수도 없지요. 임금이라고 해서 조광지처는 버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평소에 대원님께서 중전에게 그리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중전께서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말끝마다 대원님께서는 이상궁의 소생을 들먹거리며 원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니 중전의 심사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요. 16세 대궐에 들어와서 3년을 독수공방한 중전입니다. 그런 중전이 오늘 원자를 낳자마자 이렇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겠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중전이 무슨 면목으로 시아버지인 대원이 대감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숨이 막힐 지경이죠.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이야 대원이만큼 능통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대원이 대감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금상께서 보위에 오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큰 일을 해내셨어요. 안동 김씨만 해도 그렇죠.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들입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는데 하옥대감께서 비명 행사를 한 연후에는 맥 한 번을 못 써보고 망하질 않았습니까? 하옥대감이 비명 행사를 했다니요? 모른다고는 하지 마세요. 하옥대감께서 그러면은 편안히 누워서 죽었습니까? 정치도 잘하시고 사람도 잘 다루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허나 그렇다고 아무 말씀이나 면전에다 대고 불쑥불쑥 꺼내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 중전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까지 달려와서 이 늙은이 면전에다 대고 욱박지르시는 겁니까? 나는 하옥대감과는 다릅니다. 대원님께서 그러신다고 피를 토하고 죽을 늙은이가 아닙니다. 죽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있다고 다시 살아나겠느냐. 중전께서 실성을 하셔도 단단히 하셨구나. 그러게나 말씀이옵니다, 마마. 한시름 놓았다. 첫아이는 유산을 하고 둘째는 불구를 낳았으니 더는 회임을 못할 것이야. 그러니 원자의 시신을 끌어안고 넋이 나가신 게 아니겠사옵니까, 마마? 눈앞이 캄캄하시겠지.
이번 일로 더더욱 대원이 대감의 눈밖에 났을 것이니. 아니 그나저나 중전에 친정오라비가 설치고 다닌다지. 나는 친정오라비는 고사하고 일가부치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니. 마마께는 왕자 아기씨가 계시질 않사옵니까? 양이들의 수술을 받았다면 원자를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야 모를 일이지요. 아버님, 만약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 정의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이제는 미련을 버리셔야죠. 벌써 2번이나 실패한 중전이 아닙니까? 이제 겨우 21입니다. 단념을 하기에는 중전의 나이가 너무 점칠났습니까? 주상께서는 사소한 인정에 얽매여 대사를 그르치려고 하십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루빨리 원자를 세워야 이 나라가 종묘사직의 반석 위에 설 것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 좋은 말이란 누구든지 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중전을 가엾이 생각하고 위로하는 말 어느 누군들 못하오리까. 허나 국가의 백년지대기를 생각한다면 왕실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왕실이 안정되어야지만 사대부가 동해안 정부 충성을 바칠 것이며 비로소 백성이 그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상의 그 자리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지. 주상의 말씀 한마디에 생사가 갈리고 주상의 말씀 한마디에 나라의 흥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주상께서 어린 자식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눈물은 중전께서나 흘리라고 하셔야지요. 전하, 아기씨 마마께서 문호를 여쭈시옵나이다. 들라 이르라. 아바마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소자가 아바마마를 위로해 드리겠사옵니다. 신통하기도 하지. 뭐라고 계십니까? 할아버지께 절을 올리셔야지요. 옳지. 자, 해레비 앞으로 오거라. 원자가 죽었으니 흥성군의 위세가 다시 하늘을 찌를 것이옵니다. 그렇겠지. 어찌하면은 좋을꼬. 다행히 중전께서 아직 젊으시니 중전이 아들 낳기는 다 틀렸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실패를 했으니 누가 중전을 믿고 나서겠느냐. 모두가 다 등을 돌릴 것이 뻔한 일이거늘. 마마, 흥성군을 대하는 전하의 태도가 전 같지 않다고 하옵니다. 중전께서 지나치게 슬퍼하시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차제 전하의 마음을 잡아보자는 것이 아니라면은 마치 실성한 것처럼 원자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서 그 정도로 영리한 중전이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사옵니다. 글쎄다. 전하께 없어 소인의 처소에 발길을 끊으신 이유 소인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나이다.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전하께 없어 발길을 끊으셨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사옵니다. 돌아가시게. 전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전하께서 돌아가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니 소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편치가 않사옵니다. 전하, 소인이 영감생심 중전마마를 두게 하겠사옵니까? 소인은 중전마마를 하늘같이 매시고 전하께 없어 찾아주시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사옵나이다. 소인을 미워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전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사옵니다. 반년에 한 번인들 어떻게 싸웁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하께 없어 찾아만 주신다면 소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마마. 마마께 없어도 소원을 비셨습니까?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내 달에도 내년에도 이상군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자네가 기뻐할 줄 알았다. 기뻐옵니다. 가까이 오시게. 전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중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길이 없으니 아버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자를 세우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아들을 잃은 중전의 마음은 더욱 아프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더는 아버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느니라. 전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옵니다. 자네 생각도 그런가? 중전께서는 아직 젊으시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전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으실 것이야. 예, 전하. 아들을 낳으시고 말고요. 문을 열거라. 문을 열라고 하질 않느냐? 아기 씨께서는 그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엄마 마마께 문을 여쭙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예, 할아버님. 내려놓으세요. 죽은 아이입니다. 부부인께서도 실성을 하셨습니까? 죽은 아이를 안고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밖에 누구 있느냐? 예, 대감마님. 예조에 일러서 원자의 시신을 내어가라 이르라.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이러고도 한나라의 국모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전께서는 대궐의 안주인이세요. 위로는 주상을 매시고 아래는 내명벌을 거느리고 대궐의 살림을 꾸려가는 대궐의 안주인이세. 여염집 안하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실성을 해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대체 어느 중전이 얼굴에 신호애락을 나타냈다고 합니까?
기뻐도 기쁜 기색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며 슬퍼도 슬픈 기색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전의 도리입니다. 중전께서 이러니 내가 면을 잘못 골랐다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뭘 어찌 해달라는 것인지. 어린 원자의 펜에 돛이 남아 국사당 말명상지에 넣어 보관하게 해주시면 어린 원자의 넋이 큰 위안 탈 것이기에. 국사당은 태조 대왕을 모신 사당이 아닙니까? 소원이옵니다, 아버님. 무덤조차 없는 원자의 넋이 구천을 떠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미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죽은 원자의 장례를 격식에 따라 치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사당과 종묘에 그 사유를 고하는 의식만 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다만 국사당에 죽은 아기가 입었던 베네옷을 굿당의 12개 상자 중 3번째 상자인 말명상자에 넣어 보관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국사당은 태조 이성계와 강비, 모학대사 등을 모시는 사당으로서 또한 굿당이기도 했다. 죽은 사람의 옷을 굿당에 보관하면 망자의 혼을 신령이 돌봐준다는 미신에 따라 어린 왕자의 베네옷을 보관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될 뿐이다. 왕실의 법도가 어떠하든 원자의 장례나마 성대하게 치러주셔야지요. 원자가 남의 자식입니까? 주상의 자식이고 대감의 손주십니다. 그런 원자를 한밤중에 내다버리시지 묻으셨습니다. 참으로 대감께서는 냉정한 분이십니다. 대체 원자 아기씨를 어디에 묻어드렸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어머니. 그걸 알아서 뭘 하시려고 자꾸 캐물으셔, 형님? 참. 어디에 묻혔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알면은 뭐 제사라도 지내려고 그러시오? 마마께서 실성하셨다는 소문이 찾아온데 우선 그 소문부터 막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전마마 자리까지 위태롭게 들 게 아니겠습니까? 대원이께서 물러나셔야지. 아니 그 양반이 물러나라고 한다고 물러나실 양반입니까? 빈소리를 하셔야죠, 형님. 두고 보시게. 어째서 웃으시옵니까, 마마? 내가 아기씨 마마를 회임했을 때 점을 쳐준 늙은이가 생각나느냐? 첫 딸이 울고 난 연후에 해산을 해야 귀하게 된다고 했겠다. 예, 마마, 그랬습지요. 그 늙은이의 점이 엉터리가 아니냐? 첫 딸이 울기 전에 해산을 했는데도 내 아들이 귀한 몸이 되었으니. 중전께서는 어찌하고 계시느냐?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앉아만 계신다고 하옵나이다.
소복을 내오너라. 소복이라 하셨나이까? 내 아드님을 뵈러 갈 것이야. 마마. 어미가 소복을 입고 갑니다. 상복을 입고 싶으나 궁중에 상도 국도 없었기에 어미가 소복을 입습니다. 어미입니다.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의 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겠기에 어미가 아드님의 혼을 달래주러 찾아왔습니다. 어미는 16세 대궐에 시집을 왔습니다. 어미가 태어날 때 외할머니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학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와 서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 한쪽 날개를 잃은 가여운 새더랍니다. 아가, 너는 어미의 한쪽 날개로 태어났구나. 어미는 비로소 두 날개를 달고 하늘 위로 훨훨 날아오르려고 했구나. 아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어미를 대신해서 너의 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느냐? 오늘은 어미가 눈물을 흘립니다. 허나 오늘뿐입니다. 어미는 죽어도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조대왕이시여, 열성주이시여, 어린 농주의 넋을 드립니다. 드리니 부디 편안하게 돌봐주시다가 불쌍한 어미에게 돌려주세요. 세상에 태어난 지 날 만에 죽은 가여운 넋입니다. 부디 환생하여 어미 몸에 환생하여 그 생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환생하여 아가, 어미의 날개가 되어 어미와 함께 하늘 높이 월월 날아오자.